안녕하세요. 동랑석회 이현숙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뼈아픈 부모교육 책 한 권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. 뼈 아프다는 말 많이 쓰시나요?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후회할 때,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을 때, 그럴 때 표현하는 게 뼈아픈 후회, 뼈아픈 반성이라고 하는데, 자, 이 책 보이시나요? 제가 이 책 띠를 한번 빼볼게요. 여기 아이 얼굴이 있는데 이 아이 얼굴 어떠세요?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얼굴 같지 않나요? 이 책 제목이 부서지는 아이들, 배드 테라피입니다. 에비게일 슈라이어 저널리스트이자 철학자이신 분이 쓰셨는데 2024년 미국 공영방송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. 저는 이 책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도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 친구들 왜 이렇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죠? 우리나라가 2011년도부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인데 우리 아이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.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에비게일 슈라이더 이분은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요. 첫 번째, 너무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주었다.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요, 삭혀야 돼요. 삭힐 때가 있어야 돼요.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 감정에 직면하고 스스로 바라보고 삭힐 줄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많은 특히 이제 권위적인 교육의 성장에서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제 또래의 부모님들, 특히 또 요 또래가 미국에서 이제 공감교육, 감정교육이 굉장히 정서가 중요해지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줍니다. 그랬구나.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하면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의 해우소가 되어주고 아이는 그 감정을 다 털어놓습니다. 그리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 감정을 그렇게 느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부모가 다 받아줍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사회에 가서 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싫다는 건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지는 못합니다. 왜? 받아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또 어떤 상황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삭혀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.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움받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부정받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지적받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. 에비게일 슈라이더 이분은 정말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이 책 제목에서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부모의 지나친 공감, 존중 그리고 지나친 감정의 해우소의 역할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느냐를 역설적으로 집어내고 계시고요. 두 번째는 훈육은 부모의 몫인데 그 훈육을 전문가라는 이름 하에 어떤 정신상담센터에 맡겨버린다는 거죠. 저는 학생들 많이 이런 친구들 봅니다. 우리 아이가요 풀배터리 검사를 받았는데 약간 ADHD 성향이 살짝 있고요. 조용한 ADHD고요. 뭐 다 정상인데요. 기질이 좀 민감하고요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. 왜요? 너무나 전문가한테 가서 풀배터리 검사를 받고 오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.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냐?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학교생활, 사회생활, 가정에서의 아이의 특이점이 있었냐? 그럼 저희 학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니요, 전혀요. 근데 왜 검사 받으셨어요?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유치원 졸업할 때, 아니 유치원 입학할 때, 초등학교 입학 전, 그리고 당연히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받는 건 당연하죠. 감기 걸린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거죠. 그런데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왜 오셨습니까? 그냥 왔어요. 검사 한번 받아보니 그건 아니잖아요. 건강검진 받지 않는 이상은.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걸 누군가가 대신 다 해주기를 바라세요. 요즘 이제 방송에 이제 금쪽이라 그래서 모 박사님의 처방을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방송과 또 기타 그런 류의 방송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라고 비교합니다. 우리 아이는 괜찮아.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. 에비게일 슈라이더 작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나고 내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양육의 스타일, 양육의 방식은 순간순간 내가 캐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. 이분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. 지나친 공감이 지나친 아이의 정서, 감정의 해우소 역할이 아이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.
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내 아이의 정서, 행동, 내 아이의 생각,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누군가 전문가한테 자꾸 넘긴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정말 뼈 때린다, 뼈 아프다, 공감합니다. 저도 저희 아이를 막 양육할 때 한참 그런 정서 교육이 중요하다. 아이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. 대화를 잘 해야 된다. 자, 그럼 아이 말을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아이 말을 듣되 이거를 다 아이 거를 감정을 해소해서 해결해주고 아이 마음을 진정시키자, 그게 아니라 아이가 대화하고 싶으면 들어줘야죠. 들어주지만 부모의 역할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양육과 훈육을 할 때 어느 선까지 되고 어느 선까지 되지 않는지를 나 스스로 기준선을 세워서 아이랑 같이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해 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EL, 사회정서 학습입니다. 어느 집단에 소속되든 어느 친구들을 만나든 그들과 같이 협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,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선의 타협과 어느 선의 책임을 각자가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정서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왜 이렇게 많이 길러졌을까요?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,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그러지? 이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. 세대 차이, 세월이 차이가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 작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정한 양육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정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. 이 책은 다정한 양육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얼마나 빼게 하는지, 부모로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역시 내 아이에 대한 양육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나의 내면화해서 나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의 맥락과 문화에 맞춰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옆집 아이의 양육 방식이 하나의 그 집의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집의 기준선은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책 표지가 빨갛고 아이의 얼굴이 진짜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처럼 위아래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좀 충격스럽긴 한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권하는 책입니다. 특히 모든 나이대의 아이들한테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에 조금 우리 20, 30대 젊은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, 요즘 보면 50대 은둔, 60대 은둔도 있지만 20, 30대 은둔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왜 그 친구들이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전에 대해서 몸을 움츠리는지 우리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갓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인 우리 한참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하고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회 정서 학습이 가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지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